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찾아오면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옷차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바로 두꺼운 옷으로 몸매를 가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는데요. 미니스커트, 키릴, 하이 실종 등 많은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대한민국 외모의 기준은 바로 각선미. 다리가 예뻐야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다리입니다. 다리요. 다리가 먼저겠죠. 저는 다리 이쁜 여자 너무 좋아요.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몸매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풍만한 가슴과 쭉 뻗은 각선미, 볼륨 있는 엉덩이 중에 시민들이 뽑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조건에 비해 각선미에 대한 투표가 압도적인데요. 일부 몇몇의 시민들을 제외하곤 모두 각선미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각선미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리가 이뻐야 여성의 그 매력이 한껏 살아나죠. 보이는 데가 가장 잘 보이잖아요, 다리고. 그리고 다리가 이쁘면 거의 커버가 되던데? 일단 몸매에서 다리 비중이 꽤 큰 것 같아요. 특히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얼굴이 이쁜데 다리가 못생긴 것은 좀 그렇죠. 하지만 하체는 인간의 몸 중에서 지방 축적이 쉽고 붓기도 가장 심하기 때문에 길고 쭉 뻗은 아름다운 다리를 갖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날씬하지만 하체 부분 비만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체지방은 정상이지만 유독 허벅지나 종아리 부분만 과다하게 살이 찐 경우 키에 맞는 하체 사이즈를 측정해보면 자신이 하체 부분 비만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천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은 그것. 멋진 각선미를 만드는 건강한 치료법. 오늘 TVGT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저도 치마 입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7년. 그동안에 저는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워낙 날씬하고 예쁘고 쭉쭉빵빵인 언니들이 많아서 눈치가 보여서 치마를 못 입겠더라고요. 그동안 날씬한 다리를 위해서 저처럼 맥주병으로 맨날 밀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별 효과를 못 보셨다고요? 네, 그래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곳에 왜 왔느냐? 제 다리를 가늘고 길고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제가 앞장설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서울에 사는 25세의 김혜림 씨 역시 몇 번의 고민 끝에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종아리 비만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 계속 했는데도 종아리 살이 너무 안 빠져가지고요. 알이라고 그러죠. 근육이 너무 안 빠져가지고 고민이 돼서 왔거든요. 우선 자신의 체형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데요. 알이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 부종도 심한 편이에요. 네, 붓기도 좀 있는 다리신 것 같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다리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많이 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붓기 같은 것도 심하시고. 직접 종아리를 만져보며 오늘의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요새 다들 하이 실종 패션이라고 다들 치마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저도 치마 한번 입어보고 싶고요. 너무 설레고 빨리 받고 싶어요. 그녀가 살아오면서 다리가 굵고 겪은 일들은 가슴속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녀 나이 꽃다운 18세. 오늘도 학교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서글퍼라. 높디 높은 계단은 끝이 없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굵어지는 그녀 다리. 안타깝다 안타까워. 이때 지나가는 같은 반 남학생. 장난도 해게 하여라.
여리디 여린 그녀 마음은 오늘도 쓰라리는구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파릇파릇한 대학생이 되어 대망의 소개팅. 눈치를 보니 남자가 맘에 드는 것 같구나. 깨작깨작 깔끔을 떠는 모양이 그녀 또한 내순백단 숙녀인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야, 저런 애를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하냐? 완전 무다리야, 무다리. 이번에도 다리더냐? 미어지고 미어지는 그녀 가슴. 다리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디서 달래줄 수 있으련가? 여러분, 사연 속의 주인공이 왠지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요? 굵은 다리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오늘의 사례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하체 부분 비만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건강과 자신감 회복을 도움을 주실 강현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는 날씬하고 체지방도 정상인데 유독 하체만 부분적으로 비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하체 비만의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들은 하체 비만이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있으세요. 동양인이라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으시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하체 비만, 상체 비만인 분들이 있으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몸무게나 체질량 지수는 다 정상이신데 딱 하체 쪽으로만 살이 많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장 크게는 유전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나 언니, 이렇게 여자 형제들이 다 저희는 다 상체는 말랐는데 하체만 통통해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처럼 사람이 키가 크거나 얼굴이 하얗거나 이런 식으로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체형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습관, 생활의 습관이 이제 그런 하체 비만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이제 하체 비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살들이 이렇게 많이 드신 게 전부 하체 쪽으로 가서 그게 운동을 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거나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또 하체 비만이 많이 생기시고요. 또 이제 출산이나 임신 같은 걸 겪으시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세요. 그 경우에 이제 셀룰라이트가 발생이 되면서 하체 비만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렇게 원인이 다르듯이 하체 비만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예. 하체 비만은 분류가 어떻게 분류되나요? 이제 지방세포수 자체가 많으신 이제 지방형이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굳이 안 하셨는데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으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이 발달하시거나 어쨌든 원인은 다르실 수 있지만 근육 자체가 발달하신 경우는 근육형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부종형 타입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리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 이렇게 손으로 딱 눌렀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가는 그런 부종이 생기시는 부종형 타입,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타입별로 하체 부분 비만 치료도 다를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래서 하체 부분 비만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요법과 비수술적 요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요법은 보통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잘라내는 근육 퇴축술이나 신경 차단술, 이런 이제 수술적 요법을 통해서 근육을 줄여드리는 시술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듯이 관을 삽입해서 지방세포를 인위적으로 꺼내는 지방 흡입술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이제 수술적인 요법들은 아무래도 수술이시기 때문에 이제 받고 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있으실 수밖에 없고요. 또 멍이나 붓기, 흉터 같은 걸로 좀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크게 효과를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이제 효과를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겁도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비수술적인 요법을 많이 선호하시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는 이제 더블 스킨이라는 시술법이 있습니다. 이 더블 스킨이라는 거는 근육과 지방을 같이 좋아지게 해드리는 시술인데요. 근육은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뭐 근육 퇴축술처럼 근육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근육 부위에 퇴축할 수 있는 주사를 놔드려서 주사요법으로 근육의 사이즈를 줄여드리는 시술이고요. 지방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처럼 관을 넣어서 지방을 인위적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피부 겉에서
레이저를 침투시켜서 지방을 녹여서 본인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그런 지방세포들이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시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시술이세요. 그래서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으시면서 멍이나 붓기, 그런 흉터 같은 거 걱정 없이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선호하고 계신 시술입니다. 본격적인 시술을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술하실 분 모시고 시술하시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시술에 앞서 환자의 체성분을 검사하는데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확실한 시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체성분 검사하시고 있는 중이시고요. 환자분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검사 중입니다. 몸에 이제 근육량이나 이제 체지방량 같은 거를 이제 보시는 거세요. 체성분 검사 후 레이저 시술실로 이동합니다. 더블 스키니 요법은 근육과 지방을 동시에 해결하여 날씬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인데요. 지방을 녹여서 영구히 제거하는 최신 고주파 레이저 시술과 근육을 위축시켜 라인을 정리하는 시술이 결합된 방법으로 하체 부분 비만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해요. 시술이라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마사지 받는 그런 느낌? 지방세포가 파괴되시면서 일시적으로 붓기가 생기세요. 이제 뭐 수술하셨을 때처럼 띵띵 부으시는 게 아니라 많이 걸으셨을 때 다리 붓는 느낌 아시죠? 네, 그 정도 붓기가 하루 이틀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렇게 고주파 열에너지를 지방층에 침투시켜서 지방세포가 녹으시는 거예요. 근육과 지방이 혼합된 하체 비만의 경우 1차적으로 레이저 지방 파괴술을 실시하여 지방을 제거하고 2차로 주사요법을 실시해 근육을 위축시켜 라인을 만듭니다. 더블 스키니는 FDA 승인을 받은 시술로서 전신 마취가 필요 없는 비수술적 요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시술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효과가 빠른데요. 이 밖에도 부분 비만 치료와 함께 피부 탄력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비수술적 요법이기 때문에 켈로이드성 피부로 수술 후 흉터가 걱정되는 분들이나 수술을 꺼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한데요. 또 근육과 지방을 동시에 해결해주기 때문에 근육형이나 지방형, 부종형의 경우 대부분 시술이 가능합니다. 특히 직업상 많이 서 있어야 하는 여성 직장인들은 근육형과 부종형 비만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와 오랜 다이어트로 상체만 마르거나 빠른 효과를 보기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입니다. 진짜 제가 수술 말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이거는 이뻐지는 거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술 끝나셨어요? 네, 다 와, 끝났어요.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지금 딱 받고 나왔는데도 되게 가볍고요. 편하거든요. 다리가 효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를 이제 다 보고 나서 날씬한 다리가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쇼핑하기? 쇼핑? 핫팬츠 사기? 핫팬츠? 어떤 종류? 핫팬츠 또 뭐 핫팬츠, 비키니, 비키니, 하이 실종 패션 하이 실종 패션. 도전하고 싶어요. 시술 후 김혜림 씨는 표정부터가 바뀌었는데요. 김혜림 씨, 이제 예쁜 다리로 행복하세요. 네, 더블 스키니 시술 효과는요, 약 3주 후부터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본 사례자처럼 시술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직접 사례자들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원장님, 이게 사진인가요? 예. 네네. 지금 첫 번째 이제 시술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통통하신 편이셨고요. 가장 고민은 이제 허벅지 뒤쪽에 이런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보이시죠? 아, 네. 이런 심한 셀룰라이트 때문에 고민이 되셨던 경우십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학창 시절 때 앉아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쪽으로 살이 많이 찌시면서 셀룰라이트가 형성이 되셨던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셀룰라이트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셨던 경우시고, 이 경우에 특별한 시술 없이 운동만 하시게 되면은 사실 셀룰라이트가 발생하셨던 부분에는 혈류가 잘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셔도 이제 원하지 않는 부위들만 살이 빠지시고 이쪽으로는 살이 안 빠지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더블 스키니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시술 후에 소견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매끈해지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도 많이 감소가 되셨고요. 안 들어가던 청바지가 이제 잘 들어가신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의 고민은 다 거의 비슷하세요. 이제 승마바지형으로 그 엉덩이 옆 밑쪽, 아래쪽과 그 허벅지 옆쪽 그 라인이 이제 볼록하신 게 싫으신 거고요. 이 뒤쪽 허벅지 뒤쪽에 셀룰라이트로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시면서 굉장히 매끈한 라인을 가지게 되셨고요. 또 종아리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도 줄으시면서 좀 더 탄력적이고 매끄러운 바디 라인을 가지게 되셔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경우십니다. 네, 두 번째 분을 보시면 이분도 이제 모양 비슷하시죠. 그래서 예, 굉장히 이렇게 통통한 하체 때문에 고민이 되셨던 경우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상체는 55 사이즈로 보통 옷을 입는데 이제 하체 같은 경우에는 66 옷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셨던 경우시고요. 이 경우도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셀룰라이트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이 허벅지 뒤쪽의 셀룰라이트 경우에는 색조 변화도 생기세요. 그래서 빨갛고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색조 변화도 있고 눌렀을 때 아프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로 봐도 이제는 셀룰라이트를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허벅지의 셀룰라이트와 그 종아리가 보시면 바깥쪽으로 근육이 많이 발달하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 바깥쪽 근육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요법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시고요. 이 경우에는 근육 주사로 바깥쪽 근육을 많이 줄여드렸고요. 또 허벅지 쪽 뒤쪽 라인을 보시면 울퉁불퉁하고 울긋불긋했던 셀룰라이트가 많이 개선이 되셔서 매끈하고 이제 그런 탄력적인 라인을 가지실 수 있게 되셨고요. 또 사이즈도 많이 줄으셔서 이분도 굉장히 만족하셨던 경우십니다. 이제 세 번째 환자분 사진을 보시면 이분도 지금 힙 아래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접히시는 살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여자들 팬티 라인 밑으로 힙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히는 이런 부분 비만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시고요. 이제 전체적인 몸무게가 크게 정상 몸무게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면서 이런 부분 비만인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보다는 이런 레이저 시술 요법이 더 효과를 많이 보시고요. 또 이 경우에도 이렇게 접히시는 살도 그렇지만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많이 형성이 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셀룰라이트와 사이즈 감소 같이 효과를 얻으시길 원하셨고요. 또 이제 겁은 많으셨기 때문에 수술적인 요법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술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블 스키니 시술을 권해드렸고요. 시술 후의 소견을 보시면 이렇게 팬티 라인 아래쪽에 접혔던 살들이 정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시면서 또 이렇게 옆쪽으로 셀룰라이트가 형성이 됐던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되시면서 매끈한 그런 허벅지 라인과 엉덩이 아래, 힙 아래쪽 라인을 가지게 되셨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둘레도 많이 사이즈 감소가 되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만족도가 크셨던 경우십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로 고민을 하셨던 경우시고요. 보시면 이 종아리 외측 라인에 근육이 많이 발달하셨던 경우십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말하는 근육의 알이 있는데 이 내측 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 퇴축술이나 수술적인 요법으로도 가능하시지만 이 근육 외측에 이런 외측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 주사 요법으로밖에 가능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더블 스키니 시술을 권해드렸고요. 보시면은 발목 부분에 이런 살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가 되셨고요.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술이 미세하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같은 부위의 살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보다는 레이저 시술이 좀 더 정교하게 미세하게 들어가서 더 라인이 예쁘게 나오실 수 있고요. 또 이 외측에 근육을 많이 줄여드려서 지금 보시면 발목 부분도 많이 줄으셨고 근육 외측에 근육도 많이 줄으셔서 전체적으로 라인도 많이 슬림해지시면서 라인이 이뻐지셨던 경우십니다. 예, 이분은 이제
보시면은 지방세포 자체가 많으셨던, 좀 통통하셨던 경우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종아리가 통통하셔서 지금 안쪽이 이렇게 O자형으로 보이실 정도로 통통하셨던 경우시고, 물론 안쪽에 근육도 발달하셨던 경우신데요. 지방세포수 자체가 많으셨던 경우셨고요. 그래서 레이저로 지방세포 수 자체를 줄여드렸기 때문에 시술 후의 소견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사이즈 감소가 되셨어요.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 2cm만 줄어도 많이 효과를 보시는데 이분은 더 많이 줄으셨기 때문에 보시면은 종아리 둘레가 굉장히 많이 줄으셔서 만족도가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환자분이신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여자분 다리인지 남자분 다리인지 모를 정도로 근육이 많이 발달하셨던 경우세요. 약간 유전적인 소인도 있으셨던 분이시고요. 집안에 여자분들이 다 어머니 다리도 또 이렇게 튼튼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본인이 약간 학생 때 운동을 좀 좋아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발달하셨던 경우에는 이제 근육 축소 다는 근육 주사를 놔드리고 또 이제 지방세포 자체를 파괴시켜드리는 레이저 요법이 같이 들어가셔서 지금 시술 후의 소견을 보시면 이 안쪽에 굉장히 볼록하게 있었던 근육이 다 없어지신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정리가 되고 지방세포 수 자체도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여자분 다리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셨던 경우십니다. 네, 이분이 제일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이 시술이 더욱더 믿음이 가는데요. 그래도 제일 걱정되는 게 여자들은 보통 요요 현상이잖아요. 이 시술은 요요 현상은 없나요?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비만에 있어서 요요 현상을 경험하시고 힘들어하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비만 주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방세포의 사이즈를 줄여드리는 시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받고 있는 동안에는 사이즈가 좀 감소한 것 같아라고 느끼시지만 시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쫄아들었던 지방세포가 다시 커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오시는 건데요. 더블 스키니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기본적으로 지방 자체를 파괴시켜드리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포 수 자체가 숫자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이즈가 줄었다가 커지시면서 생기시는 요요 현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 자기 다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연예인 분들조차도 이제 다리에 자신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다리라는 거는 이제 여자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요. 너무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이제 혼자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현명한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상의를 해주신다면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또 이제 현명하게 본인의 체형을 교정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하체 부분 비만의 효과적인 시술로 비수술적 요법인 더블 스키니 시술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시술을 하기 전에는요, 자신이 전신 비만인지 아니면 부분 비만인지 꼼꼼하게 살피시고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비만인지도 한번 진단받아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리 미인으로 거듭나는 방법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스텝 1. 하루 종일 고생했을 다리, 정성스레 주물러 주세요. 집에 있는 빈병으로 밀어줘도 좋겠죠? 혈액순환과 부종 예방을 도와줍니다. 스텝 2. 무릎 안에는 수많은 경혈이 몰려있어 족욕을 생활하면 좋습니다. 족욕 전에는 물을 한 컵 정도 마시는데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고 물이 차가워지면 1, 2회 온수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만큼은 베개를 다리에 양보하세요. 다리를 높게 올리고 자면 다리의 피로가 풀리고 붓기를 잘 빼줍니다. 또 뇌혈관 흐름을 원활히 해주어 평소 잠꼬대나 잠버릇을 교정해주기도 합니다.